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철학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장년기에는 인생의 경험과 성찰이 더 깊어지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탐구를 도와줄 철학자로 임마누엘 칸트와 노자 그리고 아우렐리우스 등을 소개하려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식론과 윤리학에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였으며 그의 철학은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은 자율성입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특히 중장년기에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 아래 놓이곤 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결정에 의해 우리 삶이 좌우될 수도 있죠. 하지만 칸트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60대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결정을 내려주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배려해준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칸트의 철학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스스로 일상적인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자주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존중을 되찾았습니다. 칸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중장년에 더욱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칸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기준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어떤 모범을 보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항상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고 주변 사람들이 점차 떠나면서 그녀는 혼자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칸트의 철학을 접하고 도덕적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베풀며 보편적 도덕 법칙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고 이웃들과도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더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수단이 아닌 스스로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장년이 되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고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만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칸트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칸트는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 삶의 기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타인을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년기에 이르러 우리는 종종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아지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도울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70대 여성의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생활하며 도움을 받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철학을 접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존엄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타인은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것이죠. 또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이웃들도 그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는 동시에 스스로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은 중장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율성과 존엄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노자의 철학을 통해 노년에 필요한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자의 사상은 단순함과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단순함을 추구하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장년의 삶에서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인생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노자는 무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떤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의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의지나 고집을 앞세우는 것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노자는 억지로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에는 주변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지혜로 이어집니다. 노자는 단순함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소박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의 철학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노년기에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온과 단순함이 중요해집니다. 과거에 쌓아온 물질적 성과나 명예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씨는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 결과로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자의 가르침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는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며 단순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평온을 찾았고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단순한 생활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낀 것이죠. 노자는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게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복잡한 삶을 내려놓고 더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자연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장년기의 큰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과 몸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노자의 철학은 큰 위안이 됩니다. 중장년기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변화, 가족과의 관계 변화,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때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노자의 철학은 중장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중장년기에는 과거의 성과와 물질적 욕심에서 벗어나 단순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의 명상록은 그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스스로에게 남긴 성찰로 가득한 글입니다. 이 아우렐리우스의 사상과 철학적 지혜가 중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철저히 통제하며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수나 후회 혹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불안과 혼란을 겪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죠. 사례로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사업 실패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늘 내가 잘못했다며 자책했고 그 결과로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철학책을 읽다가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접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끌어안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다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 하나인 운명에 순응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중장년에 이르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은 상황들이 예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건강의 문제나 가족 문제 혹은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은 모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저항이 아니라 받아들임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사례로 한 70대 여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의 부재는 그녀의 삶을 흔들어 놓았고 그녀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을 알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일이 자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흐른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에 맞춰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 말은 그녀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고, 이제는 남편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다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중장년기에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 고통, 외로움, 상실감 등 여러 형태의 고통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의 말은 중장년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회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으며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장년에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장년의 삶은 더 이상 소멸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